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절 계통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절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자, 관절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관절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관절을 분류해 봅시다. 자, 섬유관절이 있습니다. 섬유관절은 운동성이 없죠. 봉합과 인대결합, 못박이 관절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자, 봉합은 머리뼈에 있는 뼈들의 결합이 봉합이죠. 자, 그 다음에 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인대결합, 우리 아래전강 종아리 관절과 중간 노자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인대결합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자, 못박이 관절이라고 해서 치아와 이틀돌기 사이의 결합이 못박이 관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골이 껴있는 연골 관절이죠. 연골의 종류에 따라서 유리연골 결합과 섬유 연골 결합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운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의 유연성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유리연골 결합은요, 운동성이 없습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볼기뼈 사이의 결합, 그리고 뼈 끝판, 갈비, 연골 결합 등은 운동성이 없는 유리연골 결합이 되고요. 자, 섬유연골 결합은 두덩 사이 원반이나 척추 사이 원반에 해당되죠. 약간의 움직임이 허용이 되지만 관절이 어긋나거나 이런 의미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성이 확보된 관절을 모두 합하여서 우리가 윤활관절이라고 하죠. 이 윤활관절은요, 형태에 따라서 평면, 경첩, 중쇄, 타원, 안장, 절구관절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평면 관절은요, 움직임이 미끄러짐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 축으로 분류하면 특별히 굽힘이라든지 벌림 등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무축관절이라고 하고요. 손목뼈, 발목뼈 사이, 그리고 손허리뼈, 발허리뼈 사이 관절에게 있어서 움직임이 일어날 때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약간의 미끄러짐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경첩관절입니다. 경첩관절은요, 호축 모양의 관절로 팔굽, 발목 관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손가락 뼈 사이의 관절도 경첩관절이죠. 자, 그 다음으로 중쇄관절이죠. 이거 역시 호축관절입니다. 자, 고리 중쇄관절과 몸쪽, 먼쪽, 노자관절이 중쇄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원관절입니다. 타원관절은 윤기관절 또는 이축관절 이라고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턱관절과 손목관절, 또 고리 뒤통수 관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안정관절은요, 역시 이축관절이죠. 자, 움직이는 축이 두 개의 면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움직임이. 자, 엄지, 손가락, 그리고 손목, 손허리 관절들이 안장관절에 해당이 되고요. 절구관절은 자, 어깨관절과 엉덩관절이 여기 해당되는데 가장 운동성이 많은 관절이 되겠죠. 자, 무축관절이 됩니다. 자, 무릎관절 같은 경우에는요, 변형된 경첩관절이나 타원관절로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관절을요,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금방 분류한 것처럼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로 분류했죠. 자, 관절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한다면, 자, 단순관절, 단순관절은 두 개의 뼈로 이루어진 관절을 의미하고요. 자, 복합관절은 3개 이상의 뼈들로 구성된 관절을 복합관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운동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관절을 분류하면 1축 관절, 우리가 경첩관절과 중쇄관절, 2축선 관절은 타원관절과 안장관절이 여기에 속하죠. 타원관절은 다른 말로 윤기관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다축선 관절은 절구관절로 우리가 어깨관절과 엉덩관절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연골관절에서 보면 우리가 유리연골과 섬유연골이 나왔는데,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 자, 연골의 종류를 봅시다. 연골의 종류는 유리연골도 있고 섬유연골도 있고, 또 하나 탄력연골이 있습니다. 자, 유리연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죠. 투명하고 주로 관절 사이에 끼어있는 관절 연골이 유리연골입니다. 자, 갈비연골과 기관연골도 유리연골에 들어가죠. 자, 섬유연골은 악교섬유가 이 연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긴 연골이 됩니다. 척추 사이 원반이나 두덩결합, 관절 테두리, 그리고 관절 반달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섬유 연골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탄력 연골은 귓바퀴와 후두 덮개 등으로 자,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귓바퀴나 후두 덮개 등에서는 탄력 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연골에 다른 연골보다 이 탄력 연골이 탄력성이 더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설명할 내용은 윤활관절입니다. 윤활관절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요. 자, 먼저 관절 주머니가 관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관절 주머니는 두 겹으로 되어져 있죠. 자, 가쪽에 있는 막은 섬유성 막이고요. 안쪽에 있는 막은 윤활막입니다. 그래서 윤활액을 분비하고요. 이 관절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윤활막에서 분비되는 윤활액은 자, 관절의 움직임 시에 마찰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절의 모양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볼록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목한 면이 있습니다. 이 관절 연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연골은 주로 유리 연골입니다. 지금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잘 보이지 않네요. 자, 그림에 지금 보시면 이것이 이제 관절 주머니의 모양이 되고요. 바깥쪽에 섬유막이 있고 안쪽에 윤활막이 있잖아요. 자, 이 윤활막에서는 뭐가 분비된다고요? 아까 윤활액이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 끝에 자, 뭐가 있어요? 관절 연골이 있는데 이 관절 연골은 유리 연골로 구성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절 안의 공간 속에는 윤활액이 있습니다. 이 윤활액으로부터 관절 연골은요, 확산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자,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요. 신경도 분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뼈막도 관절 연골을 싸고 있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윤활관절의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관절면에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관절 연골은 자, 유리 연골로 되어 있고요. 충격 흡수를 위한 구조이고 마모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구조로 관절의 안정성을 더 확보해 주죠. 자, 뼈막이 없고요. 네, 관절 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관절의 보조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절의 보조 장치에는요. 자, 무릎 관절 반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원반이 있고 관절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관절 반달은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관절 테두리는 여러분 어깨 관절하고 엉덩이 관절 주변에 절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바로 관절 테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 원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림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아래쪽 그림의 첫 번째, 오른쪽에서 첫 번째 있는 게 관절 원반이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것이 관절 반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테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관절 사이에 원반 형태의 연골이 끼어 있는데요. 자, 이런 연골 형태를, 원반을 가지고 있는 관절은 복장 빗장 관절과 봉우리 빗장 관절, 그리고 턱 관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그래서 거기에도 들어있고요. 자, 척추 디스크, 그 다음에 두덩결합하고 좌뼈하고 손목뼈 사이에도 관절 원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오류가 좀 있어서 좀 고쳤습니다.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는 부분이 바로 좌뼈와 손목뼈 사이에 우리가 관절 원반하고 그 다음에 삼각뼈 사이에 인대가 연결된 부분을 이야기하죠. 결국 같은 곳을 이야기하겠네요. 우리가 손목을 많이 쓰거나 그 손목을 세게 짚거나 이럴 때 삼각뼈하고 그 관절 원반 그리고 인대 부분이 잘 손상되는 구조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자, 어쨌든 좌뼈와 손목뼈 사이에 관절 원반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자, 이제는 각각의 관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턱관절입니다. 턱관절의 관절 형태는요, 타원관절이죠. 자, 관절 원반이 턱관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자, 관절 원반이 들어가 있고, 관절 원반을 기준으로 평면관절과 경첩관절로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턱관절은요, 자, 타원관절이죠. 그래서 이축관절이고요. 우리 턱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올림이나 내림이나 내민, 또 들임, 그리고 약간의 턱관절을 회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주요한 보강물로는
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관절 원반이 있고요. 이 턱관절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 가쪽인데, 나비 아래턱인데, 붓 아래턱인데 이런 것들이 턱관절을 보강하는 주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절은요. 자, 고리 뒤통수 관절입니다. 우리가 고리뼈하고 뒤통수뼈의 관절 융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절로 타원 관절 또는 융기 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고리 뒤통수 관절에서는요. 주요한 움직임이 굽힘과 펴 운동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관절면이 타원 형태로 둥글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쪽 굽힘이 가능하고요. 자, 굽힘과 가쪽 굽힘을 연결시키는 약간의 돌림 운동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고리뼈하고 뒤통수뼈 사이를 견고히 연결하기 위해서 앞쪽, 뒤쪽 고리 뒤통수막이 주요한 보강물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는요, 고리 중세뼈 사이에 고리 중세 관절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A번 이 고리뼈고요. 그 다음에 중쇄뼈의 치아돌기가 일부 잘려졌는데 바로 이 부분의 관절을 이야기하겠죠. 자, 고리 중쇄 관절은요. 고리뼈하고 중쇄뼈 사이의 관절은 치아돌기 사이의 관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우리 가쪽 부분에서도 역시 고리 중쇄 관절을 형성하죠. 자, 고리 중쇄 관절의 중간 부분은요. 일단 중쇄 관절입니다. 축의 종류로 보면 호축 관절이고요. 자, 주요한 운동은 뭐예요? 돌림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주요한 보강물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정중고리 중쇄 관절이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을 주로 보강하는 인대는 고리 십자입니다. 인대입니다. 지금 비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리 가로 인대와 그리고 위 세로다발, 그 다음에 아래 세로다발을 이렇게 연결하면 십자 모양의 구조물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것을 고리 십자인대라고 하는데 고리 중쇄관절 중에서도 정중 고리 중쇄관절을 보강하는 인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가쪽 고리 중쇄관절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쪽 부분에는 관절 주머니가 인대 형태로 이 위하고 아래쪽에 있는 관절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쪽 고리 중쇄관절의 주요한 보강물이 되고요. 자, 뒤통수뼈하고 중쇄뼈 사이에 길게 덮개막과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날개인대 그리고 치아 끝인대, 자, 이런 것들이 자, 고리 중쇄 관절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보강물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척추 전체를 보강하는 인대를 살펴봅시다. 자, 척추뼈 몸통의 앞쪽 부분에 앞세로 인대가 보강하고 있죠. 자, 뒤통수뼈 바닥부터 시작해서요. 척추뼈의 몸통을 따라서 엉치뼈 끝부분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폭이 넓은 띠 모양인데요. 위쪽은 좁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넓고 든든해집니다. 자, 그래서 척추를 과도하게 그러니까 뒤로 젖힐 때 이 척추뼈 몸통들이 자리를 어긋나지 않도록 앞쪽에서 강력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뒤세로 인대입니다. 뒤세로 인대는 중쇄뼈에서 시작해서 엉치뼈까지, 자, 위쪽에는 뒤통수뼈에서 위쪽 부분은 덮개막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덮개막에서 연장되어 가지고 엉치뼈까지 쭉 내려가는 인대로 척추뼈 몸통의 뒷면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관 입장에서 보면 몸통 뒤쪽이니까 척추관 안쪽에 앞면이 되겠죠. 척추뼈의 몸통과 섬유퇴 뒤쪽을 받쳐서 과도한 굽힘을 제한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허리 부분에서 충분히 다 보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자, 그것 때문에 척추 원반 탈출증의 굉장히 중요한 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인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만 보강하고 있고 양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추간 원판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 뒷세로 인대가 비는 부분으로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황색 인대입니다.
척추뼈의 고리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인데요. 자, 인접한 고리판, 라미나를 잇는 인대로서 탄력 섬유를 다량으로 포함하겠죠. 자, 척추의 곧게 선 자세 유지에 관계하는 인대입니다. 자, 가시 사이 인대도 있고요. 이거는 가시돌기 사이를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가로돌기 사이 인대도 있고요. 가시 끝 인대도 있습니다. 자, 가로돌기 끝을 연결하면서 가시돌기 끝을 연결하면서 목덜미 인대를 연결시켜서 엉치뼈까지 연장시키는 인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덜미 인대. 자, 목덜미 인대는요, 뒤통수 뼈 용기부터 7번 목뼈의 가시돌기 사이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목을 좌우로 구분시키는 인대인데, 자, 이 척추에 있는 보강 인대 중에서 탄력성이 가장 높은 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덜미 인대는 목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목의 바깥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죠. 자, 가슴 우리의 주요한 관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슴 우리의 주요 관절은요, 복장, 빗장 관절이 먼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장뼈와 빗장뼈 사이를 연결하는 자, 관절인데요. 이 안에 보면 복장, 빗장 관절에는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관절 원반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관절 원반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안장관절인데, 안장관절은 여러분 이축관절 아닙니까? 자, 운동은 약간의 돌림 플러스, 자, 이 어깨 부분을 올리고 내리고 앞쪽으로 내미고 들이밀 때 이 복장 빗장 관절이 운동하게 되죠. 자, 이 운동과 더불어 미끄럼 운동도 일어납니다. 자, 보강물로 관절 원반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하고 뒤쪽에서 복장 빗장 인대가 자, 보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빗장뼈 사이에 빗장 사이인대, 그리고 갈비뼈하고 빗장뼈 사이에 갈비 빗장 인대가 주요한 보강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관절 원반을 기준으로 자, 아래쪽에 평면관절과 위쪽에 경첩관절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장갈비 관절입니다. 복장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이제 관절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관절의 형태를 보면은요, 여기에 유리연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유리연골 관절이고요. 자, 미끄럼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보강불로는 자, 부채꼴, 복장, 갈비, 인대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복장, 갈비 관절은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복장 갈비 관절이랑 그리고 2번에서 7번 복장 갈비 관절로 좀 나누어 보면요. 자, 1번 복장 갈비 관절 같은 경우에는 자, 유리연골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골 관절이 되는 거죠. 유리연골 결합으로 연골 관절이고요. 여기에서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2번에서부터 7번 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형태가 평면관절이에요. 평면관절이라는 말은 윤활관절이라는 걸 의미하죠. 자, 여기에서는 미끄럼 운동이 일어나고요. 자, 보강으로는 얇은 관절 주머니와 그 다음에 부채꼴, 복장인대,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 2번에서 7번까지 이 유리연골하고 복장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자, 부채꼴, 복장, 갈비 인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제가 수업 자료로 쓰는 내용이 이게 안 움직이네 있는데 잠깐만요. 자, 요거 보시면은요. 자, 이제 갈비 복장 인대인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둠직 관절에 속하는 거고요. 자, 2번부터 요 7번 사이의 관절은 자, 움직 관절이죠. 그러니까 평면 관절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대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갈비뼈하고 유리연골이 결합이 되어 있고 또 유리연골이 복장뼈하고 결합되는 형태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즉 갈비뼈하고 유리연골 사이에는 그냥 유리연골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움직임이 없고요. 반면에 요 유리연골 부분하고 복장뼈 사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평면 관절로 되어 있어요. 자, 이유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들어 올려지고 내려가지고 하는 가슴 호흡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호흡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2번부터 7번 관절 같은 경우에는 평면 관절이다, 윤활 관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갈비 척추 관절을 봅시다. 자, 갈비뼈하고 등뼈 사이의 관절은 평면 관절입니다. 미끄럼 운동 일어나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복장 갈비 관절에서 2번에서 7번 복장 갈비 관절에서 움직여지는 운동이 갈비 척추 관절보다는 좀 더 많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여기서도 미끄럼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갈비뼈 머리 관절하고 갈비 가로돌기 관절이라 그래서 두 번의 관절이 이루어지고요. 자, 모두 다 평면 관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갈비뼈 머리 관절에는 그 사이에 관절 원반이 끼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팔하고 다리의 관절을 보도록 합시다.